넘쳐나는 정보 속 알짜만을 모았다. 껍데기는 벗기고 알맹이만 가득 채워 전해드립니다. 생활에 힘을 보태고 여러분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신개념 정보 버라이어티 쇼. 알맹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우, 요즘 그냥 덥다 하는데요. 이 더위에 등골이 서늘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귀신보다 무섭다는 물가입니다. 맞아요. 저는 요즘 진짜 점심시간마다 체감을 하는데요. 저처럼 직장인들은 뭐 매일 점심을 사 먹잖아요. 근데 정말 500원이라도 저렴한 메뉴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통계청에서요. 외식 물가지수를 조사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6.7%나 상승했대요. 삼겹살 7.4% 상승. 우리 삼계탕 4.4%. 김밥이 무려 9.1%. 나 진짜 미쳤어. 나 다른 거 먹을 거야. 짜장면 짜장면. 또 9.1%.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푸념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진심으로 다가오니까 네.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요즘 주유비, 나 진짜 차 안에서 걸어 다니고 싶어.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오른다고 하는데 진짜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에요. 7월 1일부터 우리 공공요금이었던 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른 거 아시죠? 네. 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요.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가 킬로와트당 5원으로 확정됐는데요.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기요금으로 계산하자면 월 1,535원 정도 오른 거라고 합니다.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11원 인상했다고 하고 이것도 가구당 평균 요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약 2,220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더우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용이 많으신데 전기세가 부담되시는 분들 이거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전에서 우리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우리 7월에서 9월까지는요.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에 한해서 전기세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다.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고요.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배려 계층에게는 약 1,600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에는 다시 전기세가 인상이 된다고 해요. 취약계층도 뭐 마찬가지고 일반 서민분들도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데요. 그래서 오늘 인선이가 터졌다 팡팡 정보를 준비한 거는요. 주부님들의 전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다양한 비법을 들고 왔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 더워도 너무 덥죠? 올해는 체감 온도가 무려 36도가 넘을 만큼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에너지를 아끼려는 알뜰 주부들이 많은데요. 임민정 씨는 오전 시간에 앉을 틈이 없습니다. 아 힘들어 좀 쉬어야겠다. 아 뭐야 또 켜놨네. 아 정말 꺼야겠네. 가족들이 켜놓은 전원을 끄기 위해서인데요. 쓰지 않는 전자제품의 대기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집안 콘센트를 모두 멀티탭으로 바꿨답니다. 전기요금이 작년에 너무 많이 폭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요금을 줄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봐서 이제 그대로 좀 많이 실천을 했죠. 그래서 요금이 줄여서 이제는 3만 원대, 4만 원대로 요금이 줄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2분의 1이나 요금을 줄였답니다. 주방이 이제 소형 가전들이 제일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이제 보시다시피 고정으로 딱 꽂혀 있는 거는 정수기랑 냉장고 2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때그때 제가 코드를 꽂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기 사용이 많은 여름이 되면 반찬도 바뀐다는데요.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찌개보다는 전기나 가스 절약할 거면서요. 오이 냉국 아주 자주 해먹고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가스도 절약하고 냉국의 새콤함과 오이의 아삭한 맛이 입맛을 돋구게 한다니 일석이조예요. 밥을 좀 먹어볼까? 그런데 밥을 왜 냉장고에서 찾아요? 아무래도 밥통을 보온으로 계속 해놓다 보면 종일 또 사용이 되거든요, 전기가. 그래서 저는 밥을 한 번 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냉동실에 얼려서 그때그때 데워 먹고 있어요. 밥솥은 당연히 코드가 뽑혀 있네요. 전자레인지도 사용할 때만 전기 콘센트를 꽂는다니 어우 철저한 절약 정신.
간소하지만 맛있게 차려진 여름 밥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냉국이라지만 오늘 최고 기온 34도예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더워. 아니 어머님 네. 지금 8월 한여름인데 뭐 선풍기 하나도 없고 아니 여기 에어컨도 있잖아요. 네. 제가 에어컨 웬만하면 안 틀려고. 근데 오늘은 좀 더 덥네요. 역시나 에어컨을 켜시나 했는데 아니다. 잠깐. 제가 에어컨 틀기 전에 하나 할 게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 그냥 트시면 아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둘둘 말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어머님 이거 뽁뽁이 아닌가요? 네. 뾱뾱이 맞고요. 에어컨 켜기 전에 이걸 붙이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어디에 붙여요? 창문에요. 네, 거실 창문에. 뽁뽁이라고 부르는 에어캡을 붙일 때는 살짝 물을 묻혀서 붙여주면 되는데요. 겨울에는 난방 온기를 보존해주고 여름에는 에어컨 냉기가 나가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합니다. 뜨거운 태양광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에어컨 켜봐야겠다. 에어컨을 켤 때는 처음부터 낮은 온도로 설정한 다음 적정 온도로 바꾸어 유지하는 것이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전기가 절약됩니다. 공기의 순환을 위해 선풍기도 함께 사용하면 좋아요. 얼마나 아끼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점점점 줄어든 그 영수증을 보고 나서는 너무 잘했다고 저한테 더 아껴보자고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없구나. 더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이면 에너지 전쟁을 벌인다는 곳입니다. 바로 산란개를 키우는 양계장인데요. 이 농장은 2만 4천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더위로 인한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더위에 약한 닭들은 폭염이 지속되면 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한진 사장님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닭들을 지키기 위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네요. 폭염이 이렇게 오래되면 닭들은 좀 어떻게 되나요? 폐사율이 많죠. 이게 사료도 못 먹고 그냥 엎드려서 죽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냥. 아니 그러면 여기 농가 피해가 크겠어요? 크죠. 28,000수면 15,000마리 이상 죽어요. 안개 분무기도 많이 틀어보고 에어컨도 달아봤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의지하는 것은 팬 돌리는 것밖에 없었다. 한 여름에는 무려 23대의 대형편을 쉴 새 없이 가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년 심해지고 더욱 빨라지는 여름 폭염 앞에 속수무책. 저게 문제예요, 저게. 저거 뭐예요? 지붕이 문제예요, 지붕. 지붕이요? 네, 철판인데 햇빛이 엄청나게 받아요. 7, 80% 이상이 더 더웠기 때문에 뜨끈뜨끈하다고. 여름철에는 최대 80도까지 지붕이 가열되다 보니 양계장의 닭들도 영향을 받는 건데요. 다행히 우리 안한진 사장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게 지법이에요, 이게. 예. 아니 뭘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게 비법이라고? 예. 바로 지붕에 칠한 페인트입니다. 이게 뭐예요? 열을 차단시켜주는 차열 페인트. 그러면 저걸 이 차열 페인트를 지붕에 칠하신 거예요? 네, 칠한 거죠. 최근 차열 페인트는 별도의 에너지 없이 열을 차단하는 친환경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열 차단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창고 벽면에 페인트를 칠한 후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봤습니다. 그 결과 약 24도 가량 차이가 보였네요. 차열 기술은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반사시켜서 지표면으로부터 받는 열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페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시설의 열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또 그만큼 온도 감소에 따라서 냉방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소에도 큰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는 일반 페인트와는 달리
차열 페인트는 열을 흡수하지 않고 표면에서 반사를 하는데요. 외부 표면은 약 30도, 실내 온도는 약 5도가 하강할 수 있습니다. 양기장 역시 차열 페인트 시공 후 지붕 표면 온도와 내부 온도 모두 하강 효과를 봤어요. 어린이 노인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또 단열 성능이 취약한 곳에 많이 차열 페인트가 적용되고 있고요. 바닥면 같은 경우도 차열 페인트를 적용해서 지표면의 온도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들을 인도, 그다음에 보도, 광장, 공원 이런 등에 적용을 하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차열 페인트는 표면에서 열을 반사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과 함께할 경우 발전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태양광 양면 패널을 이용할 경우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절약의 방법으로 폭염을 이겨내는 사람들. 당신의 아름다운 노력이 지구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외벽 페인트를 칠하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열을 조금이나마 차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 참 신기한데요. 네.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더 길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대응 방안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다들 혹시 그러면 뭐 나만의 전기 절약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전원주택에 살다 보니까 다락방 이런 데 옷 넣어놓고 이러고 그러면 나중에 꼭 저희 무대 의상 있잖아요. 잘 안 쓰는 오래 넣어놓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저희 습기가 많으면 옷이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꼭 제습기 사용을 필수로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습기가 에어컨만큼 요금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 에어컨 요금만큼 나와요. 와, 그래서 옷장이나 이런 사이사이에다가 신문지를 네, 신문지를 좀 껴놓고 그리고 신발장이나 냉장고, 뭐 책장 같은 거 이런 데 있잖아요. 선반 같은 거 그러면 커피숍에서 나눠주는 무료로 들고 가는 알아. 찌꺼기. 커피 찌꺼기. 커피 찌꺼기 네. 그거 딱 넣으면은 얘들이 지네가 수분을 막 쏙쏙쏙쏙 빨아들더라고요. 네, 그 제습기 사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커피 찌꺼기랑 신문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요, 전기 절약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뭐든지 기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기본은 뭐겠어요? 뭐죠?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거. 에너지 절약도 다이어트처럼 좋은 습관으로 몸에 딱 맞는 장착을 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여러분, 탄소 포인트라고 알고 계십니까? 탄소 포인트가 뭐냐면 가정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같은 에너지를 1년,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서 절감 비율에 따라서 탄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 좋은 거예요. 1년에 2번 제공하는 포인트를 아, 진짜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뭐냐면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로도 바꿀 수 있고 좋아, 종량제 봉투. 아니면 뭐 지방세, 교통카드, 공공시설 바우처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감축률이 5% 이상 되면요. 예, 참여자 모두에게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요. 15% 이상 되면 전기의 경우에는 15,000포인트. 1포인트 최대 2원이니까 곱하기 2에서 3만 원 정도. 3만 포인트. 예, 그렇게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소상공인 분들께서 전기나 가스를 더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은 탄소 포인트를 조금 더 적립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좀 제도가 더 확대가 되어서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가 있다고 야,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나 그냥 안 써버리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 소상공인 대상인 만큼 상업시설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 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신청했는데 절약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 절약이라는 게 단순히 이번 달 전기요금, 뭐 가스요금의 문제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신인선의 터졌다 팡팡 정보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갱년기에 나이살과 고지혈증이 함께 있는 경우 자칫 사망까지 부르는 이 질환을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질환의 이제 대표 증상을 3다, 세 가지가 많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죽음으로 가는 또 급행열차라고도 하는 당뇨병입니다. 오, 당뇨병. 이런 당뇨를 막기 위한 비책이 있는데요. 바로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팡팡 터지는 정보쇼 알맹이. 이번 순서는요, 반가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특별한 건강 정보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대단한 분이 알맹이를 찾아주셨죠. 네,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장르 불문,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으로 명품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죠. 팔색조 매력을 지닌 오늘의 주인공, 과연 어떤 분이실지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윤예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저랑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다 친구 사이예요. 같이 이렇게. 오빠 아니에요? 예? 오빠. 다 저런다.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오빠지. 저는 되게 솔직한 거 알죠? 진짜 오빠 같아요. 아니, 예시랑 같이 이제 뭐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제 딸 때문에 연기 문제나 이런 것도 상담을 좀 하고, 뭐라 그러죠? 여사친? 여사친. 여사친. 네, 그런 사이인데 성격이 정말 털털하고. 맞아요, 성격. 왜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갖고 있는 약간 뭐라 그러지? 새침한 이런 게 없어. 예쁘면서도 그런 게 없고, 허당해요. 저희가 그러면 얼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신상 명세서를 좀 준비를 해봤죠. 고맙습니다. 자. 존재감 확실한 연기로 드라마는 물론 극장판까지 접수했다. 그동안 명품 연기력 뒤에 묻혀있던 윤예의 반전 매력 알맹이 신상 명세서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근데 1986년에 M본부 공채고 대표작은 뭐 내 이름은 김상수. 특이사. 나 이거 45kg. 되게 너무 웃겨. 이게 뭐야? 몸무게를 뜻하는 거. 그렇겠지 뭐. 킬로그램인데. 이렇게밖에 안 나간다고요? 아니, 배우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조금 관리를 하게 되고 드라마를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제가 사극을 찍어가지고 사극의 한복이라는 옷이 참 배가 이쪽으로 막 찌게 하고 좀 편안한 상황이긴 한데 이제 현대극을 찍게 되면 진짜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몸무게 줄고 그리고 이제 좀만 먹어도 우리가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다행인 거는 비교적 그렇게 살이 막 많이 찌는 그런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관리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요, 사실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녹화 저희도 이렇게 여기 녹화로 오면 사실 여기에서 이때 아니면 못 먹을 것 같다 하는 것들도 있어요. 와보면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그때 안 먹으면 여기 들어오면 한참 동안 우리가 녹화를 하면 이게 못 먹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일단 막 먹게 돼요. 근데 뭐 누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까 대기실 쓱 봤는데 저는 누나가 무슨 조상료 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다 빵이더라고. 아니, 근데 제일 조절해야 되고 줄여야 되는 게 탄수화물이더라고요. 저도 체중 관리를 위해서 튀긴 음식, 탄수화물, 밀가루 이런 거를 조금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밀가루 튀긴 거 먹었는데. 그런데 저에게도 올 게 오더라고요. 진짜 이 마의 시기만큼은 와요. 이 나이가 있으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왔어요, 저도. 아니, 근데 지금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또 굉장히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피할 수 없는 마의 시기가 있었다고요? 네. 원하지 않는 곳에 이제 조금씩 살이 붙고 찌고 얼마 전에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도 해보고 그러니까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고지혈이 있다고. 고지혈도? 네. 그래서 이제 고지혈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제가 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 인생의 마의 시기. 갱년기. 갱년기. 정말 이 관리의 여왕 윤예희 씨도 피하지 못한 마의 시기는 갱년기였는데요. 중년 여성의 삶을 힘들게 하는 갱년기가 도대체 어떤 건지 오늘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갱년기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이제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엄청 뭐 다양한 증상을 이제 동반하면서 그 시기를 겪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그러면 왕경 때부터 급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35살 때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해서 해마다 한 1에서 2% 정도 감소를 하다가 이제 왕경 나이를 평균 49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70%로 급감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감소했으니까 안면 홍조의 발한,
우울감, 또 뱃살, 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막 생기면서 이제 나이살도 찌게 되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부분적인 나이살이 아니라 비만이라는 것까지 생기는 거죠. 실제로 갱년기 중년 여성이 이제 평소와 다르게 똑같이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갱년기 한 6, 7년 동안 5kg 정도 체중 증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윤예희 씨는 이 갱년기에 지금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고지혈증도 갱년기에 어떤 연관이 있나요, 선생님? 네,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여성 호르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또 혈관 건강을 좀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줄여주고, 동시에 또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거든요. 그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주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 또 LDL 콜레스테롤은 또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또 체중은 또 증가하게 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 진단도 받게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지혈증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동맥경화나 이제 심내혈관 질환 발병 위험률까지 이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완경이 되기 전에는 여자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남성들보다 이제 현저히 낮거든요. 근데 이제 완경 후에는 여성이 남성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에 나이살과 고지혈증이 함께 있는 경우, 각종 합병증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자칫 사망까지 부르는 이 질환을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각종 합병증의 사망까지 부르는 이 질환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오늘도 알맹이 단맛 극장을 준비했습니다. 아, 맛있다. 존슨 명충이 나는. 아이고, 알았어. 진짜 거슬리네, 거 참. 맛있다. 당연히 먹을래? 아이, 밥 먹은 지 얼마 됐는데 그 30분도 안 지났는데 또 먹어. 그러다 너 배 탈라요, 이 사람아. 아니, 이상하게 먹어도 배가 고프네. 가만 있어봐. 왜 이렇게 또 목이 마르냐? 짜게 먹었나? 아니 근데 그 당신 내가 가만 보면 말이야, 이 아가미가 쉬질 않아. 그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아이, 갱년기라 그런가? 평소와 다르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는 아내, 게다가 갈증까지 호소하는데요. 자, 우리 남편은 아내의 이런 행동이 이상하게만 합니다. 아유, 나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지? 이게 아이, 기저귀를 차! 술을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자꾸 화장실에 가지, 이 사람아. 그만 좀 먹으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해, 진짜? 우리 엄마 뭐 이렇게 물을 많이 먹어? 잠깐만. 또 화장실. 머리 금방 갔다. 이거 좀 정리해봐. 자, 이번에는 화장실을 계속해서 들락거리는 아내. 근데 도통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야? 여보! 여보! 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아내. 대체 아내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모든 게 갱년기 나이살, 그리고 고지혈증이 부른 이 질환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 단막극장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요. 대체 이 질환의 정체가 그럼 뭔지 이제는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 선생님.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 질환의 이제 대표 증상을 3다, 세 가지가 많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먹어도 허기가 지고 자꾸 배가 고픕니다. 하루 종일 먹고. 가시.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끊임없이 나는 갈증. 목이 계속 마르고 건조해요. 그래서 다갈. 그리고 아까 화장실 자주 들락날락거리셨죠. 소변이 자꾸 마려운 다뇨증. 이렇게 이제 3다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질환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병이자 또 우리 죽음으로 가는 또 급행열차라고도 하는 당뇨병입니다. 오, 당뇨병. 안 돼. 갱년기에는 나이살도 찌기가 쉽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또 각종 합병증과 사망까지 부르는 이 당뇨병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국민 중 4명 중에 1명이 당뇨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 해당될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에 좀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특히나 또 이제 갱년기에 또 쉽게 오는 고지혈증이 또 당뇨랑 짝꿍이에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으면 당뇨가 또 쉽게 오고 반대로 또 당뇨가 있으면 또 고지혈증이 온다는 또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제로 국내 당뇨병 환자 10명 중에 8명이 고지혈증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안 그래도 지금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고 주기적으로 피 검사를 해서 고지혈 수치를 확인을 하고 말도 안 나. 있고요. 근데 이제 혈당도 얼마 전에 해봤더니 당뇨는 아니래요. 아닌데 전 단계 약간 좀 위험하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사실 저희 가족력이 난리 났다. 난리 나서 어떻게 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뇌졸중 그다음에 저희 집안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유로운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다 내 얘기 같아갖고 너무 무서운데 지금. 그러니까 이미 당뇨병뿐만 아니라 이제 윤예희 씨처럼 당뇨 전 단계인 분들도 사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이제 예방을 해야 합니다. 네. 특별히 그래야 되는 이유가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갱년기에 생긴 당뇨병이 자칫 죽음까지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아까 뭐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당뇨는 이제 국민병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이제 가신다고요?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생긴 이후에 불러오는 심각한 합병증 때문인데요. 합병증이 있죠. 첫 번째 합병증은 바로 대표적인 돌연사의 원인이죠.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실제로 45세 이전에 조기 완경된 분들을 추적 관찰을 했더니 45세 이후에 완경한 여성에 비해서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50%나 더 높았고요. 심장마비나 또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도 20%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갱년기에 당뇨병이 부른 또 다른 합병증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로 인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죽을 때까지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 신부전증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만성 신부전증은 정말 이거 심각하거든요. 계속 투석받으러 가야 되고. 평생. 정말 힘든데.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는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기계를 통해서 혈액 투석이나 구멍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요. 말기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신장 이식이 아니고서는 평생 5시간씩 걸린 투석을 주 3회를 받아야지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당뇨에 또 다른 합병증이 더 있나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아있긴 합니다. 이 발견하는 순간이 곧 사형 선고와 같은 암이라고 하죠. 자, 최장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이제 중년 여성의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당뇨, 비만이 꼽히고요. 또 갱년기에 찌기 쉬운 복부 지방이 과다한 여성이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70%나 높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걸리면 10명 중에 1명만 살아남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평균 암 생존율이 71%죠. 근데 이 췌장암 생존율은 13.9%로 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암 중에서도 최악의 암으로 꼽히고 있죠. 암도 고치는 세상인데 왜 당뇨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각종 합병증으로 평생 이 고통스러운 질병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앞당긴다. 이런 당뇨를 막기 위한 비책이 있는데요. 바로 혈당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혈당 다이어트. 네. 사실 이제 당뇨병이라는 게 혈당이 높아져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를 막기 위해서 이제 갱년기 때 치솟는 이 혈당을 줄이는 혈당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죠. 제가 오늘 느낀 윤예희 선배님이라면 왠지 지금의 이 건강을 되찾으신 비결도 아마 혈당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제 예감이 맞나요? 갱년기를 지나면 또 제2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또 갱년기 이후의 삶을 또 제2의 인생이라고 하니까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혈당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봐주세요. 윤예희 씨는 일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혈당 다이어트를 하고 계실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우와. 집에 왔다, 집. 깔끔해라. 무슨 갤러리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집이?
있는지 근데 일어나자마자 딱 이제 저거부터 보게 되죠. 아 그럼요. 휴대전화 바로 근데 눈에 들어와요. 글씨 잘 안 보이죠? 괜찮아요. 글씨는 보여요. 보여요, 잘? 자 이제 일어나 볼까. 스트레칭.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스트레칭? 예, 저게 이제 손가락 발가락 운동. 그러니까 생사확인 하는 거죠. 마디마디. 피는 아니, 어떻게 발가락이 저렇게 쫙 벌어져? 네, 이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대요. 발가락 엄청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잼잼하면 따뜻해져요, 손발도. 자, 이제 하루를 시작합시다. 아이고, 시원해. 자. 야, 우리 똥강아지. 잘 잤어. 바로 이리 와. 이야, 이름이 바로랑 빙이에요. 머리 좀 묶고. 자, 엄마 운동할게. 합장 운동. 다 일자로 붙이고, 자, 이제 앞으로 밀어주는 거야. 호흡을 하면서 30초. 이건 또 무슨 스트레칭인가요? 이거 합장 운동. 예, 이렇게. 이게 굉장히 좋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밀어주고. 저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게 어떻게 돼? 안 돼, 안 돼. 어우, 안 올라가. 자, 이제. 비니, 맘마 줄게. 자, 우리 모두 이제 아침을 먹어볼까. 자. 이제 아침 드시려나 봐요. 야, 주방이 무슨 어디 고급 레스토랑 같아. 그러니까요. 아침을 준비하고 우리 집은 불밖에 없어요. 저는 또 삼시세끼는 꼭 먹거든요. 어디가 끼예요, 근데 저기에? 채소밖에 안 보이는데요. 오 5분 동안 찌겠어요. 자, 다 됐나 보일까? 오! 당근, 양파, 사과를 넣어요. 이렇게 넣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물. 무슨 특별한 물? 저한테는 저 물이 참 잘 맞는데 저는 알칼리 이온수를 평생 먹어요. 알칼리 이온수, 그러니까 몸이 뭐 산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알칼리 이온수를 늘. 옆에다가 이제 설치하셨네. 그렇죠. 이 정도만 넣고 이제 맛있어져라. 맛있는 완전 건강 주스. 자, 이제 맛있게 먹고. 왔다. 누가 왔지? 누구세요? 안녕. 이와. 누구세요? 아, 제 친구예요. 예쁘시다, 친구분도. 안녕. 야, 오늘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 굉장히 재밌는 곳으로 너를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뭐 노래방 가는 거야? 그렇지. 낮술 마시고 집 나가는 거. 그래. 좋아. 비니, 집 잘 보고 있어. 엄마는 집으로 나간다. 아이고, 알겠어. 얼른 가자. 가자. 어디 가셨을까요? 친구하고 놀러 왔습니다. 공방에 네, 맞아요. 양이. 아니요. 야, 좀 열어봐.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가 뭐냐면, 도마, 목공할 수 있는 곳이죠?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야? 도마 만들러 가셨구나. 아니, 도마 뭐, 양파랑 당근만 쓸 건데. 이제 캄포 도마가 올리브나 뭐 월넛이나 캄포 같이 칡 도마로 사용할 수 있는 도마들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 목재가.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네네. 부터 이제 앞치마부터 갈아입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복장을 갖춰볼까요? 네. 그럼 오늘 네. 원목 도마 방법, 도마 만들기 이제 제작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목재를 드리면 연필을 가지고 도면을 원하시는 그림을 예쁘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재단을 해줍니다. 네네네.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운딩을 해서 이렇게 느낌 살려서 또 이렇게 데상하듯이 펜을 쓰네는. 자, 이제 도면 작업 완료하셨으면 네네. 기계실로 가셔서 재단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가요, 선생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먼저 기계실에 있는 네네. 기계 공구들은 손날이 달려있어서 네. 장갑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손이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반대네. 기계들이 조금 위험해서. 장갑이 말려 들어가니까. 네. 오히려 장갑을 안 껴야 되는구나. 네, 그렇대요. 직접 한번 이제 해보실게요. 네네. 근데 저 잘릴 때 기분이 되게 좋겠다. 성취감 있어요. 쫙쫙 나갈 때. 뭔가 이렇게. 완성되는 느낌. 이게 재밌긴 하다. 스릴 있다. 이 작업은 네네네. 다 재단이 끝났고 이제 재단을 네, 했는데 됐죠. 톱 자국이 막 울렁울렁하게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이 그렇죠. 부분 없애줘야 되는데 저것도 자동이구나. 그라인더구나. 처음 알았어. 생각보다 재밌네. 예쁘죠? 너무 괜찮다. 너무 예쁜데요? 야, 훌륭하지 않니? 내게 더 멋있지? 예, 너는 무슨 냄비 받침을 만들고 있지? 아, 근데 너무 뿌듯하고 그래. 그냥 되게 좋은데? 네, 힘들고 좋다. 힘들고 좋다. 힘들고 좋다. 그 말이 딱 맞네. 힘들고 좋을 땐 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지. 그래, 배고프다. 이렇게 힘들게 일했으면 이런 건 아니지만 힘들게 작업을 했으면 또 우리가 먹어줘야지. 그래? 야, 아, 먹는 거 중요하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너 이거 몰라? 아, 이게 이제 갱년기가 되니까 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수시로 그냥 이렇게 손목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 그럼 이게 혈액순환에 좋대. 그래? 중년의 사람들은 다 되게 조심을 해야 돼. 중요하지. 그럼.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 혈관 건강도 좋아지지만 혈당 다이어트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혈당 다이어트가 있어? 뭐야? 너 몰라? 뭐야? 처음 듣는데? 또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혈당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어떤 비법을 준비했는데 또 우리 밥 먹고 하자. 그래. 일단 여기가 또 궁금하네. 맛있는 집이니까 맛있게 또 밥을 먹자. 와, 이거 뭐야? 해물파전. 막 아니야, 막. 해세원의 막국수. 먹자. 열심히 도마 만든 사람들. 면치기. 면치기 해보자. 맛있어? 면이 다르네. 완전 맛있어? 면이 달라. 맛있네, 맛있어. 면이 다르다. 확실히 고소하고 면이 맛있네. 너무 맛있게 허겁지겁 먹어서 너무 배부르다. 나도 다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친구,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지. 아, 이건 내가 혼자 먹긴 좀 아까워. 먹어, 너무 배불러 이제. 아니야, 이건 꼭 먹어야 돼. 짜잔. 자,
이거 뭐야? 이게 뭐냐면은 흑염소 진액? 흑염소 진액인데 갱년기 여성한테도 좋지만 혈당 다이어트에 정말 효과가 좋다고. 혈당 다이어트? 아까 그렇죠, 얘기했던 게 이거야, 비법이?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또 먹어주자고. 그래. 친구 벌써 손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아. 야, 너 약발이 빨리 받는다? 잘 받아. 야, 이렇게 좋은 거 잘 챙겨 먹고. 우리 파이팅! 오래오래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건강하게. 야, 제가 윤예희 씨의 일상을 보니까요, 어떻게 건강하고 저렇게 젊음을 어려지는 저런 비법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이렇게 스트레치하고, 생사화기. 운동하고. 나 이거 끝에서 발끝까지. 또 저는 이 혈당 다이어트를 위한 일상 속의 다양한 비법 중에서도 마지막에 그 친구분과 나눠 드셨던 그게 저는 강렬하게 기억에 좀 남거든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갱년기를 겪고 있는 저로서는 아, 내 나이 먹었구나. 이런 게 확 몸으로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력 보충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그랬을 때 드시는 게 바로 흑염소 진액. 아니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여자한테 흑염소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그래요. 좋대요. 여자한테는. 아니 그동안 그 알맹이를 통해서 그 보양식 못지않은 많은 건강식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흑염소는 이 첫 등장인 것 같아요. 예. 먼저 이 흑염소가 어떤 건지 우리 염 선생님. 되게 좋아하세요. 일부러 부르신 건가 알고 나오신 것 같아요. 염씨여서 이제 초등학교 때 별명이 염소였거든요. 오늘 설명을 정말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건강에 많은 이로움을 준다라고 해서 이제 검은 보물이라고도 이제 불리는 이제 흑염소는요. 이제 천년 전부터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진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또 고양이라고 해서 이제 피로와 허약을 보해주고 또 몸속의 기운을 또 끌어올려주고 또 마음을 편하게 다스려준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본초 과목에서는 산양이라고 해서 산모와 허약자의 건강을 도와주고 또 위장 기능을 도와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또 근골을 튼튼하게 해준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40세 전에 흑염소 3마리를 잡아먹으면 잔병치레를 절대 안 한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흑염소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제 혈액순환이나 이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돕기 때문에 여성에게 특히나 좋은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에게 특히나 좋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근데 아까 흑염소가 검은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게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는 뭐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아주 귀한 재료였죠. 그래서 이 흑염소를 특히 즐겨 먹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장희빈의 남자. 숙종? 네, 맞습니다. 19대 임금 숙종인데요. 이 숙종실록에 보면 장희빈과 이 숙종이 흑염소가 들어간 궁중 보양식 흑색탕을 이제 즐겨 먹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때 임금들 평균 수명이 46세 정도에 불과했는데 숙종은 무려 이제 60세까지 장수하셨다고 하죠. 의학적으로도 이 흑염소를 보면은 굉장히 이로운 게 많은데요. 이 흑염소에는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이로운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고기 그러면 이제 보통은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잖아요. 근데 그런 고기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흑염소의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서도 지방 함량은 가장 낮고 여기가 고단백질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소고기의 지방 함량이 6.7%, 돼지고기는 4.4%, 근데 흑염소는 지방 함량이 1.1%. 어이구야, 그것밖에 없어. 네, 그러고 이제 또 이 흑염소가 고단백에다가 저지방 식품이다 보니까 뭐 지방이나 칼로리 또 콜레스테롤은 이제 낮은 반면 칼슘 이런 것도 높고 철분도 높고 단백질은 당연히 높고 또 각종 비타민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삼저 사고 식품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이 말씀 듣는 중에 빨리 좀 얘기를 끝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여기 앞에 지금 여기 있어요. 흑염소 진액이 있는데 오늘 윤예희 씨가 알맹이 식구들을 위해서 드시고 계신 흑염소 진액을 준비해 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맛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전혀. 냄새는 안 나는데요? 네네, 맞아요. 전혀 뭐 그럼 그게 아니라 달달한데 오히려 살짝 한약이 들어가서. 약간 감초. 그렇지. 저는 오히려 아보다 낫다. 아보다 나. 근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몸에 좋은 음식이 굉장히 뭐 많잖아요, 다양하게. 근데 굳이 콕 집어서 이 흑염소 진액을 드시게 된 뭐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그게 궁금한데 저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몸보신을 하자라고 이제 선택을 해서 흑염소 진액을 이걸 먹고 있는 거고, 더불어 갱년기 기력 회복에도 좋고, 그리고 또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하니까 저는 이제 꾸준히 먹고 있는 거죠. 어이, 좋네. 실제로 흑염소 진액이 그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흑염소 진액이 혈당 수치를 낮춰가지고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 신장의 기능을 강화해서 원활한 인슐린 분비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흑염소 속의 핵심 성분이자 흑염소의 아주 풍부한 성분인 뭐죠? 아라키돈산입니다. 저희한테 이제 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신입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괜찮아요. 예. 뭐 어떤 거에 좋은 거예요? 무슨 성분이에요?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을 지키는 중요한 관문인 세포막, 이 세포막을 만드는 주성분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이고 두뇌를 발달시키고 면역력도 개선시켜주고 근육의 성장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이렇게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이 흑염소의 진액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흑염소의 풍부한 아라키돈산이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여가지고 혈당을 원활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좀 설명을 들으셨지만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눈으로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비커 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리잔 비커가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쪽에는 흑염소의 풍부한 이제 아라키돈산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이는 건포도, 이 건포도를 인슐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아라키돈산이 부족한 신체에 이 인슐린을 한번 넣어볼게요. 인슐린이 이제 분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바로 바닥에 쫙 가라앉네요. 그러니까 아라키돈산이 부족한 몸은 이제 인슐린 민감성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네, 그대로예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 아라키돈산이 풍부한 그 인체에 이제 인슐린을 분비해 볼게요. 오, 인슐린이 막 움직이는데? 네, 뭔가 그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는데요? 이제 아라키돈산이 많다면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여서 인슐린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빠르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고요. 실제로 당뇨주에게 이 아연과 함께 아라키돈산 식단을 이제 공급을 했는데 인슐린 민감성 개선을 통해서 혈당 수치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공급을 중단하고 2주 후에도 혈당 수치가 완만하게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도 있는데요. 이 당뇨주에게 아라키돈산을 투여한 결과 췌장의 특정 세포를 파괴하고 또 인슐린 분비를 멈추게 하는 성분은 낮아지고요. 그리고 항산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을 해서 항산화 기능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최근 의학계에서는 체내의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당뇨병이 없는 중년 남성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19년간 추적 관찰을 했더니 혈액 내에 있는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최대 46%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흑염소는 이제 혈당 관리를 돕는 이제 아라키돈산 성분뿐만 아니라 또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올레산, 또 리놀렌산 이런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생성을 좀 도와주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과 이제 중성 지방 감소를 도와줘서 이 정상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 흑염소 섭취가 이제 깨끗한 혈관을 유지해주고 또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고 또 혈관을 튼튼하게 도와서 우리 고혈압이나 이제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이제 혈관 질환을 좀 막아주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이제 중증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 선생님들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상렬이 맨 같아서는 아라키돈산만 그냥 쏙쏙 이제 뽑아 먹고 싶은데 이 아라키돈산 요거 말이죠. 뭐 다른 음식 이런 거에는 뭐 없는 거예요? 오, 상준 씨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당연히 다른 식품에도 있죠. 그런데 이 아라키돈산은 주로 이제 육류에 들어 있습니다. 네, 육류에 이제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인데 100g을 기준으로 소고기
소고기는 아라키돈산이 0.7% 정도 들어있고요. 네, 돼지고기에는 1.3% 그리고 달걀에는 1.77%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흑염소에 함유되는 아라키돈산은 3.1%. 그러니까 앞자리가 확 바뀌었죠. 흑연이 많이 그러니까 늘었네요. 소고기랑 비교를 하면 한 4배에 달하는 양이거든요. 0.7밖에 안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식품보다는 흑염소에 좀 월등히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좀 아라키돈산 섭취를 하겠다 하시면 흑염소가 아주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중년 여성 건강하면 딱 떠오르는 게 흑염소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게 유명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사실 다 이유가 있죠. 이제 갱년기에 이제 여성의 몸을 사수하던 방패 역할을 하던 여성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는 거 그게 그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또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장 호르몬. 예. 성장 호르몬. 이제 여러 번 얘기가 나와서 이제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제 아시죠? 어른들한테도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데 20대 이후부터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진짜요? 그래서 매 10년마다 14.4%씩 감소를 하다가 이제 갱년기가 되는 50대가 되면은 20대와 비교했을 때 무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중년 여성의 몸에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흑염소 진액이 풍부한 아라키돈산 성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또 갱년기가 오면 깜빡깜빡하는 건망증과 예, 기억력의 감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심하죠. 네,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되면서 뇌세포까지 노화가 촉진되고 그로 인해서 인지기능의 장애와 예,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흑염소 속에 있는 아라키돈산이 뇌에 있는 노화를 방지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뇌기능 장애 환자에게 아라키돈산과 DHA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이 뇌 기능의 손상과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한의학에서는 이 갱년기 시작을 냉증에서 보기도 하거든요. 냉증이요? 우리 손발 차고, 배 차갑고, 뭐 얼음장 같이 차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요. 왜 나이가 들면 이제 몸이 다 차가워진다고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냉증이 있게 되면 이 자궁이나 이제 난소의 기능이 좀 저하가 되면서 갱년기 증상도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흑염소 진액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속에 좀 찬 기운을 몰아내주고 또 장기를 또 따뜻하게 보호해서 냉증 완화를 좀 도와줄 수 있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진작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줬어야죠. 좋다는 거는 그냥 알았지만 이게 어떻게 좋은지를 모르니까 정말 이제는 먹어야겠네요. 갱년기가 되면 갑자기 뼈 건강이 악화됐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 이유가 여성 호르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뼈 건강을 유지해주고 뼈를 파괴하는 파고세포의 활성을 막는 데 있거든요. 예, 이제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갱년기 시기에는 고혈 감소증, 고혈 다공증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때 흑염소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긴 유리관이 우리 뼈라고 가정을 하면요. 예, 이제 군데군데 골밀도 저하로 인해서 뼈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 상태라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겠죠. 여기에 흑염소를 투여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뼛속이 좀 비어 있어요. 군데군데. 듬성듬성. 꽉 차올려내요. 빽빽해지네요. 이게 구멍이 되게 컸었는데 채워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흑염소가 이제 골밀도를 채워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예,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예, 한 연구에 따르면 뼈를 파괴하는 파고세포와 뼈를 만드는 조고세포에 흑염소 중탕 추출액 시료를 넣고 지켜봤더니 흑염소 속 칼슘이 이 뼈 형성세포인 조고세포는 자극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뼈 파괴세포인 파고세포의 증식은 억제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갱년기 여성의 뼈 건강에도 흑염소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흑염소가 면역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요즘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서 입맛도 없고 기력도 뚝 떨어진 기분인데 흑염소가 면역력 개선에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균이라던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 이제 백혈구 이런 이제 면역 세포들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 단백질이에요. 따라서 이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 이제 흑염소를 섭취하게 되면 이 면역 세포의 재료가 채워지는 셈이니까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또 흑염소에는 이제 강력한 이제 항산화 작용으로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 E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체내 활성산소가 제거되게 되면 면역력을 담당하는 이제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이제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요. 이 흑염소가 이제 양고기보다 항산화 반응 촉진 능력이 10배 이상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 최경희 선생님, 마지막으로 알맹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흑염소 진액의 건강 효과 요걸 한번 쭉 한번 짚어주시죠. 자, 첫 번째는 이제 흑염소 속에 풍부한 아라키돈산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였고요. 네. 두 번째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자, 세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력을 높여서 남녀노소 건강에 도움을 준다입니다. 네. 뭐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뭐든 또 과유불급이니까요. 끝으로 흑염소 진액 똑똑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우리 염 선생님. 흑염소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식품이기 때문에 평소에 열이 많은 체질들은 사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좀 섭취하시기를 저 열 엄청 많은데. 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다 섭취할 경우에 또 복통설사를 뭐 어느 음식이든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고 고기로 드실 때는 하루 300g 이내. 네, 그다음에 진액으로 드실 경우에는 이제 140ml 하루에 권장량을 꼭 지켜서 섭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윤희 씨의 활발한 방송 활동과 건강한 삶을 저희가 기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선한 정보가 팡팡 터지는 알맹이.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차별화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